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5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1,900달러 마이너스 3%, 리플도 마이너스 5% 하락이고 솔라나만 플러스 7% 반등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CPI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연준의 금리나 스케줄이 빨라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니까 코인 전체적으로 롱포지션 많이 잡았다가 대규모 청산되었습니다. 코인은 나스닥보다 먼저 블렐라 가짜뉴스로 상승 많이 한 상태고 CPI 발표 기다린 세력들에게 선물 롱 포지션이 청산된 거고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2% 하락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루 전 49.3%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34,700달러까지 하락 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리플하고 몇몇 작코인들 제외하고는 빠르게 현물 매수세 들어온 거고요. 알트 매수하는 개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죠. 이번 하락의 태도 도미넌스 보면 6.4% 대시라인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초록색 양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알트 매수세는 강하지만 풀매수보다는 50%에서 70% 정도 비중이다 볼 수 있고요. 이번 알트 상승장은 2021년 초 같은 유동성장이 아니라 금리나 기대감에 반등 온 금융장세입니다. 상승폭이 정해져 있는 거고 연준금리나 시그널에 테더 도미넌스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한방에 여기 매물대 뚫고 큰 하락오는 호재는 아니다는 거죠. 롱포지션 청산이나 시장 악재에 따라서 여기 점선 라인까지 재상승했다가 횡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테도 도미넌스 반등했던 지점이죠.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재판하는 토레스 판사가 새로운 리플 재판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11월 9일 리플하고 SEC 합의해라고 토레스 판사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 합의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SEC가 7,700만 달러 1조 원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니까 리플은 합의 안 하고 본 재판까지 간다고 요구한 상태이고요. 11월 디지털 위크에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강력하게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 발언을 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분석은 2026년 항소까지는 안 간다는 전망이고 내년 1분기 안에 결판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플 내년 4월 전까지 합의 나올 수 있는 소송 스케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 12일 혐의에 대한 종합조사를 착수하고 3월 13일 섹션 5 위반에 대한 부분의 개요 발표, 리플이 기간 판매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는 거죠. 4월 10일 피고 측인 리플의 이의제기 신청일이고 4월 29일은 원고 SEC의 최종 답변 제출 날입니다. 재판 결과는 리플에 긍정적일 것이다 예상은 되는데 SEC도 최대한 합의금 받아내야 갠슬러 의장 채문도 서기 때문에 마지막 소송 준비 치열할 듯 보이고요. 리플 합의 빠르게 안 나오고 내년 1분기까지 소송 연장됐다는 소식에 리플 가격은 850원 마이너스 5%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알트코인으로 자금 들어오는 코에서는 리플 작은 소식에도 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익절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 내년 재판 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존 디톤 리플 전 변호사는 SEC가 1조 합의금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줄여서 워낙 250억 원 정도일 거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까지 SEC가 낮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11월 합의 시점에 합의가 안 된 것은 SEC가 의도한 게 아니라 리플이 미국 법원에 본 소송까지 가겠다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리플이 이미 소송으로 비용 2천억 넘게 쓰고 소송 결과까지 일부 기간 판매 부정을 인정하면서까지 부분 항복은 절대 안 한다는 리플의 취지입니다. 4월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코인 투심이나 팩트도 모두 리플 편이기 때문에 리플이 완전한 승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인 거고요. 안 그렇다면 소송 중인 회사 대표가 11월 디지털 위크처럼 소송 제기한 SEC 의장 앞에 있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대법원 또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발언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인데 알트코인 투심 전체적으로 살려주려면 시가총액 순위 3위 리플 소송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작년 테도 도미넌스 5% 아래로 움직이다가 6% 이렇게 상승하게 된 메인 이유가 연준 금리 인상과 동시에 루나코인의 파산이었고요. 루나코인 같이 제로로 가격이 급락하는 파산코인 나오니까 기존의 투자자들 도저히 못 믿겠다 다수의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을 했거나 코인판을 완전히 떠났고요. 그리고 리플 CEO나 세력들이 중시하는 리플 소송 끝나고 나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지 리플 세력들도 생각을 했을 건데 최근 같은 장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판단한 듯 합니다. 2021년 초 같은 유동성 장세가 아닌 금융 장세에서는 이번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정 오면 아무리 리플 소송 끝나고 호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못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커플링 되어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에만 2천억 넘게 사용했는데 가격이 1,000원, 1,500원 이렇게 오르다 하락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최소 2018년 불장처럼 5,000원 이상 3배, 4배 상승해서 선물 마진 투자 늘어나고 3,000원 정도 리플 가격이 형성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뜻합니다.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 당장에는 소송 종료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리플은 6년이 넘게 생존해 있는 코인이고 힘든 거시경제 환경 다 해치고 8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중경투가 말하는 이 정도의 거시 환경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 언제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대세 상승 구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 4월 반감기 있고 5월 금리나 호재 1월이나 3월 안에 블랙락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해 있습니다. 블랙락 포함 코인 회사들은 ETF가 1월 가능성 높다고 분석하는데 3월로 연기될 수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중산층 표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연초부터 미리 상승하는 것보다 재선 다 돼가는 내년 중순쯤 되어서 알트코인 상승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있는 반감기도 반감기 전후로 해서 100% 빠른 상승은 안 났고요. 2020년 반감기에는 횡보하다 코로나로 미국 유동성 늘리면서 그제서야 급등을 했습니다. 대신에 2016년 1년 내내 상승만 한 적이 있어서 리플을 무조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다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하면 좋을 듯 하고요. 가능성은 하반기에 높은데 코인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높고 예상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플처럼 장기간 코인 운용 경험 있는 회사는 리플 가격 떨어지려고만 하면 지지선 방어하기 위해서 200억 원 합의금 내고서라도 SEC와 급격히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대신 최근같이 알트장에 작은 진입하는 구간이면 하락해봤자 얼마 안 떨어진다는 거 리플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링하우스 CEO부터 SEC에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크 캐시우드 CEO는 새벽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겐슬러 의장이 정치하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용하고 있다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만 되면 글로벌 연기금 포트폴리오 분산에 코인을 편입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 5%는 코인 매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비트코인도 2018년부터 해서 2021년 불장 모두 거쳤고 기존의 금융 주식 전문가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나스닥에 현물 ETF까지 상장이 된다면 100% 기관들이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현물 ETF가 언제 상장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겐슬러 의장이 정시 후원받으려고 코인 ETF 이용한다는 캐시우드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3,000달러 간다, 비트코인 50만 달러까지 이야기하던 분이라 신뢰도는 낮지만 최근 나스닥 거래소도 SEC의 블랙락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요청 새롭게 한 상태입니다. SEC와 게리 겐슬러 의장 압박을 하는 거죠. 겐슬러 의장 임기가 2026년인데 연준 위원이나 SEC 의장 퇴직하고 나면 보통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설이나 다니고요. 실질적인 집행력 있는 SEC 의장보다 못한 자리죠. 최소한 겐슬러 의장 퇴직 이후 연준 위원이나 상원 의원 정도 하려고 하면 코인 회사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인 급변하는 타이밍에 겐슬러가 SEC 의장 된 거라 충분히 코인 회사들 휘말리면서 장기적인 후원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코인 회사들 자금난에 연준 금리 인하 시작하면 알트코인들 가격 더 하락오는데 겐슬러 의장 현물 ETF라는 호재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빠른 ETF 통과 위해서라도 겐슬러 의장과 물밑 작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연준 위원이었고 작년 연준 금리 인상 타이밍 잘 맞췄던 제임스 블러드의 경우 올해 퇴직 이후 미국 대학에서 강의 중이고요. 연준 위원일 때나 언론에 주목받고 영향력이 있던 거지 작년 파월 의장한테 미운 털 바뀌고 퇴직한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최신 블러드 인터뷰 보면 이번 CPI 발표에 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갈 길이 멀다면서 연준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모두 가끔 떨어지면 끝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블러드의 전철을 안 밟으려고 겐슬러 의장도 최대한 리플 소송도 합의금 많이 받아내고 현물 ETF도 타이밍 컨트롤하면서 큰 그림을 짠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